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절망을 넘어서 날아온 우리의 약속이라는 소설이고요. 저자는 김광현, 출판은 빠른북스입니다. 이 세상은 아주 찬란한 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인류가 현대사회, 지금의 세상을 본다면 아마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오래전이랄 것도 없이 100여 년 전의 사람들이 오늘의 세상을 본다고 해도 역시 너무나 다르게 변해버린, 빠르게 발전해버린 모습에 적응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는 인류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과 악의 끝없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선악과의 이야기처럼 인류의 시작, 인간의 시작에는 항상 선과 악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수백,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째서 악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또 그 악에 맞서는 선함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 절망을 넘어서 날아온 우리의 약속은 바로 이 선과 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과 악에 관한 이야기는 태초부터 존재했던 인류가 가장 선호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인간의 본성이 이 두 가지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권선징악의 이야기는 예전부터 이야기의 단골 소재가 되었습니다. 악은 나쁜 것이고 선은 좋은 것이다. 이런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아주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역시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악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싸움은 주인공과 악당의 싸움 또는 나와 세상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선과 악이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복잡 미묘하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이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 절망을 넘어서 날아온 우리의 약속은 그런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거미줄처럼 탄탄한 구성으로 긴장감 있고 재미있게 풀어가는 소설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소설을 통해서 악에 맞서는 선의 힘이 때로는 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저항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이런 부분을 언급한 내용을 짧게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악과 싸워 이길 수 없다 해도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까지 숨을 고르고 참아야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당장 사람들이 죽어가는데요. 그건 앞으로 네가 찾아내야 한다.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네, 이런 부분인데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 소년과 선생님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아직 세상의 그 악함과 찌듦을 완전히 물들지 않은 소년과 그리고 이미 세상을 알아버린 하지만 그 안에서 또 자신의 중심을 잡아가려고 하는 선생님 간의 대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어떨 때는 악이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이겨낼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다. 노력하는 거다. 끊임없이. 이제 이런 선생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소설 절망을 넘어서 날아온 우리의 약속에서는 정의감에 불타는 소년 은호와 작가 지망생인 성운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주변 인물들,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건들이 시간을 넘나들면서 전개가 됩니다. 가장 앞쪽의 에피소드는 아주 짧고 한 번뿐이긴 하지만 1987년부터 시작해서 주로 1990년대 그리고 2002년대까지 그 사이의 에피소드들이 아주 시간을 넘나들며 흩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쫙 이야기가 펼쳐지다가 어느 순간에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고 등장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서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평소보다 책에 훨씬 더 많은 플래그를 붙여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렇게 막 앞뒤로 연결하고 이렇게 막 사건들이 섞이는 이제 그런 구성이 너무 좋았고요. 마치 아주 잘 짜여진 추리소설처럼 기이한 사건들의 퍼즐 조각이 맞춰져 나가는 그런 쾌감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또 그리고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아주 커다란 퍼즐처럼 맞춰지는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가히 압권이다 라고 소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구성의 아주 장점인데 초반에 뿌려졌던 그 수많은 복성과 떡밥들이 이야기가 전개돼 가면서 서서히 빛을 발하면서 재미를 더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안에는 선한 선생님과 또 악한 선생님이 등장하고 선한 경찰과 악한 경찰이 등장합니다. 또 정의로운 학생이 있는가 하면 잔인하고 악랄한 학생도 등장합니다. 세상 어디에나 선과 악은 공존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또 본문을 아주 짧게 발췌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당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가족과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 너무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악한 자들은 그걸 가장 무서워하거든요. 한 발 한 발 용기를 내 걸어가는 그 마음을요. 그러니 힘들어도 걸읍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악에 대항하는 선의 그 자세고 악한 자들은 그런 포기하지 않는 노력을 꾸준한 노력을 제일 두려워한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저자는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은호나 성운을 통해서 악에 맞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악한 쪽이 조금 더 쉽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고요.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 악한 쪽으로 균형추가 좀 더 기울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악과 악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 속의 표현을 빌어보자면 악마가 원하는 건 진실을 아는 자들이 포기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 의지가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역시 어둡지만 매일 반드시 해가 뜬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을 견딜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악이 존재하지만 또 세상 어딘가에는 선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하고 각박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세상의 작은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약하지만 선한 힘들이 모여서
합쳐지는 순간 세상을 조금은 선하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선한 영향력이자 느슨하지만 아름다운 연대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 드린 부분을 다루고 있는 또 본문을 짧게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사람 간의 거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거리요? 네, 거리를 지키면서 걷다가 도움이 필요할 땐 서로가 돕는 거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좋아했던 시인이 늘 하던 말이에요. 소나님은 그 말을 듣더니 뭔가가 떠오른 듯 말했다. 그건 마치 꽃과 나비 같은 거네요. 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소나라는 작가와 그 팬들 사이의 대화인데, 그 선한 사람들의 연대 그리고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잘 표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읽어보시면 아마 이런 메시지들이 상징하는 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 소설 절망을 넘어서 날아온 우리의 약속은 선과 악의 이야기를 시간을 앞뒤로 끊임없이 넘나드는 그런 참신한 구성으로 아주 촘촘한 재미를 주는 작품입니다.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도 아주 의미가 있고 또 그에 못지않은 문학적 재미도 있는 이야기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재미와 의미 모두를 잡은 이야기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의한 세상을 보고도 못 본 척 외면하며 살아가던 어쩌면 우리의 모습에 선한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절망을 넘어서 날아온 우리의 약속. 김광현 지음. 바른북스. 1. 길을 잃다. 프롤로그. 2002년 3월 진실을 가리다. 어딘지 모르는 광활한 벌판 그 사이로 끝없는 길이 가르마를 만들고 있었다. 소녀는 지붕이 없는 트럭 뒤에 앉아 두 눈을 가득 채우는 푸른 하늘에 마음껏 몸을 담그며 바람을 느꼈다. 이 길 끝에 있을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진 모르지만 새로운 곳에 당도한다는 건 언제나 설렘을 느끼게 한다. 소녀는 주머니에서 너덜너덜해진 편지를 꺼내 읽으며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바람에 찢어질 듯 흔들리던 편지지는 덜컹거리는 차의 진동으로 하마터면 손을 떠날 뻔했다. 소녀는 놀란 나머지 편지지를 꽉 쥐었고 전보다 더 구겨져 버렸다. 이런, 좀 천천히 가주세요. 라디오에서 흐르는 음악에 맞춰 콧노래를 부르던 이삿짐 센터 아저씨는 뒤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시 귀 기울이고는 넉살 좋게 웃을 뿐이었다. 도착한 그곳은 사람들이 좀 이상했다. 뭔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소녀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모두가 밝은 모습으로 어울리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왠지 모를 이질감이 느껴졌다. 뭐랄까, 하나의 막이 형성되어 있다고 해야 할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소통의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긍정적인 의미만은 아닌 것 같았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해도 정말 하고 싶은 뭔가를 둘이 뭉실하게 피해가면 듣는 사람은 그걸 느낄 수 있다. 이 마을에 사는 분들과 얘기하면 항상 그걸 겪게 된다. 아마 그분들도 그걸 은연중에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여기까지만 물어. 더는 알려고 하지 마. 같은 건 말이다. 그리고 소녀는 얼마 뒤 전학 온 학교로 가기 위해 아침부터 가방을 챙겼다. 이 마을에 이사 오고 나서 며칠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고
새학기가 시작될 때까지 엄마 집안 일도 도와주고 많은 주민들도 만났지만 과연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니 군말 없이 집 밖을 나서야만 했다.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게 세상이며 필연적으로 맞닥뜨려야 할 살아남는 것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학력은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이다. 여주인공은 작가 지망생이고 혼자서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형사다. 지금은 은퇴하고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지만 과거엔 마을의 사건을 많이 해결해서 신망이 두터운 편이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악랄했던 살인마를 잡지 못했다는 것. 그게 유일한 오점이다. 아무튼 은퇴한 지금은 정의를 지키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남주인공은 우연히 살인마가 떨어뜨린 수첩을 줍고 소설가를 꿈꾸는 여주인공이 살인마의 마지막 목표라고 확신하고 일부러 그녀와 친해지고 지켜주려고 한다. 하지만 그녀가 노려지고 있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의심하는 여주인공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말하게 되고 여주인공은 혼란에 빠진다. 그리고 남주인공은 살인마를 추적하기 위해 여주인공 아빠의 과거 행적을 파헤치기로 한다. 그러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예상하던 여주인공의 친한 남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여주인공은 남주인공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한다. 그녀의 말대로 남주인공은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멀어지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위기에 처한 여주인공의 아버지를 도와주게 되고 상처를 입는다. 병원에 입원한 그는 아버지에게 고맙단 말을 듣고 여주인공이 왜 글을 쓰는지 알게 된다. 그리고 남주인공은 고민에 빠진다. 왜 경찰들은 이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걸까? 혹시 누군가 주기적으로 타지에서 찾아와 사람을 죽이고 떠나는 걸까? 아니면 마을 사람들끼리의 갈등으로 인해 생긴 사건은 아닌 걸까? 남주인공은 친구들과 함께 여주인공의 남자친구를 조사한다. 하지만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고 결국 그동안 오해한 거였다는 결말로 다가간다. 하지만 남주인공은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다. 여주인공의 남자친구는 분명 겉모습은 선량해 보이지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너무 완벽하게 착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젠 포기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얼마 뒤 비 오는 길을 걷던 남주인공은 길가의 작은 수풀에 앉아 우울해하고 있는 여주인공을 만난다. 여주인공은 남자친구도 잘해주고 예전보다 행복해졌는데 글이 여전히 써지지 않는다고 슬퍼한다. 너는 작가가 왜 되려는 거야? 여주인공에게 우산을 건네주며 묻자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그녀는 바로 답한다. 꼭 그럴 수 있을 거야. 응원할게. 남주인공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감정이라. 우리는 감정을 맹신하면 안 된다. 얼마든지 이성을 이용해 거짓말하는 게 가능하니까. 때론 이 감정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러던 중 여주인공이 남자친구에게 납치되고 남주인공은 가장 의심되는 건물로 향한다. 하지만 문이 잠겨져 들어갈 수 없다. 결국
경찰을 부르게 되는데 경찰은 왠지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상함을 느낀 남주인공은 계속 경찰들에게 질문을 한다. 왜 들어가지 않는 거죠? 빨리 들어가서 수색해 주세요. 저 안에서 납치된 사람이 죽어갈 수 있는데 밖에서만 시간을 보낼 건가요? 아직 서에서 답이 오지 않아 어떤 행동도 취할 수가 없다. 남주인공은 화가 났다. 솔직하게 말하세요. 당신들은 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려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쉽사리 저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자신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입 다무는 게 좋을 거야. 저 안에 들어가 살인마와 싸우다 죽지 않아도 이미 당신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그럼 문이라도 열어주시라고요. 저라도 들어갈 테니까. 지시가 올 때까지 조용히 있어. 주인공은 주변 잔디밭에 박혀있는 돌멩이를 꺼낸 뒤 건물 창문에 강하게 내려치기 시작했다.